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9일이고요. 지금은 저녁 8시 16분입니다. 오늘 그냥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는데요. 연령대와 무관하게 전체 연령대 1순위로 황하나 씨가 검색어 1순위를 차지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지금 마약과 관련됐고 마약을 사용했고 또 연예인과 마약을 같이 사용한 것이 이제 알려져서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또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아마 오늘 이제 판결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니까 이게 징역형에 해당되는 건데 집행유예로 풀려나시게 됐네요. 일단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약의 제조나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다루는 나라이고요. 또 마약류라고 분류되어 있는 약을 많이 사용을 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약은 언제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가 다루도록 돼 있고 치료적 목적으로 쓰고 이것의 어떤 남용이라든가 오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잘 생각하고 있고 또 약을 종결할 때도 복용하시는 환자분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약을 잘 생각해서 줄여나갑니다. 저희들도 언제나 약을 카운트합니다. 오늘 환자한테 처방한 개수와 남은 약을 딱 정확하게 세고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를 찾아야 되고 다 찾아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주사제로 사용하는 약들도 만약에 한 병에서 한 앰플이라고 그러죠. 환자한테는 치료적으로 2분의 1 앰플만 썼어요. 그러면 남은 2분의 1을 남은 것을 사진을 다 찍고 그 사진을 붙이고 이것을 폐기하는 적법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한테 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마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마약을 상용하거나 사용을 하는 거는 치료와 건강을 가장 기준에 놓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하나 씨가 이제 풀려나셨잖아요.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분은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약을 사용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마약을 사용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신체적인 건강상의 변화가 있을 거고 또 마약을 접하게 됐던 이유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마약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저한테 오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석은 씨가 20위로 검색에 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수 백지영 씨의 남편이시기도 하고 또 연기자이고 많은 작품 활동을 하신 분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약을 사용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오늘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걱정이 되는 게요. 이렇게 평소에 친근하게 느꼈던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더 많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또 그래?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쉽게 생각이 되어지는 면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뭔가 알아보면 마약을 살 수 있는가 보구나.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이라든가 또는 뭐 청소년 내지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연령대에 파급 효과가 있을까 봐 정신과 의사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마약은요, 여러분, 본인이 쉽게 컨트롤하거나 사용한 이후에 한 번만 하고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절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대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의한 변화를 본인의 의지로 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정말로 절대 접하시면 안 되고, 물론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어떤 것들은 실제로 마약과는 그 작용 기전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흡입하거나 내지는 사용을 했을 때 또는 마셨을 때 인간이 느끼는 황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력한 끊을 수 없는 그런 몸에 해로운 마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많이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은 나약한 면도 있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죽음과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은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 좌절감을 견뎌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은 어쨌든 겪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잊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내가 아픈 거는 아픈 게 맞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겪어나가느냐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약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요만큼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위가요. 임창정 씨예요. 임창정 씨인데요. 5번째 아이 아빠가 되신다나 봐요. 이야, 애국자세요, 애국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또 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또 유튜브로도 만나고 강연도 하고 그럽니다. 신문의 컬럼을 통해서도 여러분하고 만나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나누는 이야기에 많은 비중이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부모는 어때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 육아나 현장 육아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죄송할 때가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 직접 키워주는 것도 아니면서 뭘 자꾸 낳으라고 그래? 본인도 하나밖에 안 낳던데? 그럼 제가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벌써 5아이의 아빠가 되는 벅찬 감동을 경험하신 임창정 씨 정말 이면은 제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박수. 네. 또 보니까요 태풍에 대한 게 검색어 2순위예요. 태풍 다나스 경로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태풍에 그 생계가 연루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태풍은 잘못하면 인명 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태풍의 경로에 있거나 태풍을 바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죠. 뭐니 해도 이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고 치울 걸 좀 치우고 우리가 다 이제 이런 일기보에 귀를 좀 기울이고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잘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곧 휴가철이니까 이 태풍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휴가를 가야 되나? 아마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태풍과 생계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은 아니 무슨 휴가 타령이야 이러겠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살아가니까요. 아마 이제 휴가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생계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풍 이제 다나스가 맞는 것 같아요.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가요?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차로 돌진해서 거기서 이제 불을 질러서 그 타신 분이 굉장히 중환자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바로 직전에 사망하셨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검색어에는 올라와 있진 않네요. 네. 물론 우리가 할 말도 해야 되고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목숨을 바쳐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일선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라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생명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셨다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네. 10대 한번 봐볼까요? 우리 10대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봤는데요. 네, 그 왜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연예인 되는 1순위입니다. 그리고 네, 완전 다른데요. 10대는요. 네, 완전 다릅니다. 그냥 연예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과, 투표 결과가 어떤지 거기 나왔던 분에 대한 것들이 다 검색어에 올라와 있어서요. 역시 우리 10대는 10대인 모양입니다. 네, 10대가 50대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좀 검색어를 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하루가 무난하게 지나가면 사실 저는 더없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남은 이제 오늘 하루가 한 몇 시간 남은 것 같아요.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2019년 7월 17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힘이 납니다. 꼭 구독. 안녕.